자,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따라 붙는 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첫 번째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따라 붙겠죠. 이것이 이제 학폭법이 될 것이고요. 제일 먼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으로서 학폭법입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학교 안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학생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느 학생을 위한 일이냐? 따지고 보면 가해 학생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좁게 들어가면 피해 학생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건 피해 학생이건 부모님이건 간에 경찰서나 검찰로 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피해 학생 역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민다? 이것도 역시 피해 학생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법으로서 폭력을 다룬다는 것은 가해 학생에게 굉장히 이로운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죠.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도 굉장히 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학폭법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제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법으로만으로는 원치 않는다. 학폭법은 학폭법대로 가고 그 다음에 나는 고소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내 아이가 많이 다친 거에 비해서 학폭위에서 내린 결정이 좀 적다, 좀 낮다,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할 때는 경찰에다가 고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형법이라는 것을 다스리게 되죠.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받는 형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이라는 것이죠. 형사고발을 시키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다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 형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형법이라는 것으로 형사고발, 형법입니다. 그죠? 예, 그것이 하나가 따르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민법입니다. 민법. 아주 작은 사건일 경우에는 부모님들 간에 좀 다쳤다 그러면 다친 위로금으로 병원비 이렇게 내드리고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사안이 좀 큽니다. 아이를 좀 심하게 때려서 이제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올 때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부모님들 간에 화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남학생 같은 경우 코뼈가 부러졌다, 이가 부러졌다, 또는 광대뼈가 나갔다. 이는 중대한 법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피해 부모님은 돈을 갖다가 이만큼 요구하는데 가해 부모님은 뭐 그만큼이냐, 이만큼만 주겠다. 그래서 이제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민사 소송으로 들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민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되겠죠. 형사 고소는 교도소에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죠? 형사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수갑을 차냐 안 차냐 그런 문제가 되지만 민사소송, 민법은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 이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 병원비 이렇게 보시면 민법이 좀 쉽게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저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다치게 한 금액을 안 맞을 때 피해자 부모님은 500만 원 달라 그러고 가해자 부모님은 100만 원만 주려고 그러고 그때는 절대 학교에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금액 부분은 부모님이 합의해야 될 문제지 학교는 절대 돈 가지고 어떻게 하시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해 부모님이 학교에서 중재 달라 이렇게 하는데 중재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이해해 주시고요. 부모님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민법으로 이게 부모님과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부모님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민법에서 해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셔가지고 중재를 하는 그 중간에서 금액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학교장 통고제라는 부분인데요. 이 학교장 통고제라는 부분은
선도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오지만은 보통 우리가 법원은요, 검사가 기소를 해야만 법원으로 가거든요. 근데 검사의 기소라고 하는 그 중간에 생략됩니다. 학교장이 바로 법원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인데 여기서 이제 통고라고 되죠, 그죠? 통보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장 통고제, 학교장이 통보해서 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법정에 세우게 합니다. 어떤 학생을요? 비행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학폭으로도 너무 심하게 한 학생, 그다음에 절도라든지 그 외에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선도위원회가 작년까지 말이었고요. 올해부터는 학생생활, 작년까지가 작년까지가 선도위원회였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바뀌지 않는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학교장 통보제를 이제 시행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가지의 학교 폭력을 발생해서 따라붙는 법입니다. 이 4가지 법 어느 하나라도 역시 학생 여러분이 다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늘 친구를 사랑해 주시고 이러한 법 테두리에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학폭위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화해를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